안녕하십니까. 돈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이 파일이 이제 어디서 보나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좋은 파일을 구하는 방법이 교육청 사이트에서 학습자료, 참고자료 찾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왜냐면 네이버에 폴라리스 자료 찾기에 들어가면 좋은 자료가 많으니까 그 내용을 찾아서 학습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 300여 개 넘는 이야기들이, 간단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짧은 논술로, 아니면 집에서 읽고 생각하기에 좋아서, 이거를 좀 확장판으로 개량해서 만들 의도로 한 30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원문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고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보물.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아주 성실하여 열심히 일을 하였다.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여 모은 재산으로 조금씩 밭을 샀다. 나중에는 아주 넓은 밭을 가지게 되었다. 농부는 그 넓은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여전히 그 농부는 성실했으므로 포도밭에는 매년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 여러 해가 지나 농부는 이제 더 일을 할 수 없게 늙어버렸다. 그러나 농부의 아들들은 게을러서 포도밭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포도는 열리지 않고 포도밭에는 잡풀이 돋았다. 그런 중에 농부는 병이 나서 곧 죽게 되었다. 농부는 아들 셋을 모두 불러 이렇게 유언하였다. 얘들아, 내가 포도밭에 아주 귀한 보물을 숨겨 두었단다. 너희들은 그걸 찾아 나누어 가지고 오라. 아버지는 유언을 하고 곧 숨을 거뒀다. 아버지, 그 보물이 뭐예요? 세 명의 아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물었으나 이미 숨을 거둔 농부는 아무 말도 없었다. 세 명의 아들은 당장 포도밭으로 달려갔다. 분명히 그 보물을 땅에 묻어두었겠지?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구 포도밭을 파헤쳤다. 구석구석 뒤지느라고 온통 흙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보물이라고는 없었다. 실망하여 세 명의 아들은 삽과 곡괭이를 내던졌다. 그러나 그렇게 포도밭을 갈아 놓아서 그 해부터 다시 싱싱한 포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포도알은 아주 굵고 탐스러웠다. 세 명의 아들들은 그제서야 아버지가 숨겨놓은 보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생각의 시간에서는 아버지는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요? 열심히. 자식들은 열심히 일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죽을 때 자식들에게 무엇라고 얘기했나요? 포도밭에 보물이 묻혔다. 결국 아버지가 말한 보물은 무엇이었나요? 노력하는 게 보물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문이라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의문을 생각하면서 그런 다음에 그 답변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읽는 방식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 그렇죠? 한 명의 가난한 농부. 농부가 왜 가난했을까요? 물려받은 재산이 없었나요? 그는 가난했지만 아주 성실한 정도는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일해서 그는 모은 재산으로 얼마나 재산이 돼야 밭을 살 수 있을까요? 나중에는 아주 넓은 밭을, 넓은 밭은 얼마큼일까요? 아주 넓은 밭이란 조금씩 사서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까요? 자, 농부는 그 넓은 밭에 포도나무를,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요? 서양에서는 포도주, 포도나무, 이게 동양 얘기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농부는 성실했으므로 포도밭에는 매년 탐스러운 포도가, 성실하니까 매년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데, 성실했는데 날씨도 항상 좋았나 보죠. 어떤 환경에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까요? 여러 해가 지나 농부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늙어버렸다. 어느 정도 되면 일을 못할까요? 그러나 아들들은 게을러서, 그럼 왜 농부는 성실한데 아들들이 그걸 못 배웠을까요? 포도밭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교육을 잘했어야죠. 포도는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는 잡풀이 돋으면 포도가 열리지 않나요? 작게 열리나요? 아들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늙어서 일을 못하게 정도 됐을 때. 그럼 이 아이들은 일 안 시켰을까요?
그러던 중에 농부는 병이 나서 곧 죽게 되었다. 그쵸? 그러면 무슨 병이 났을까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셋을 불러, 모두 불러. 따로따로 떨어져 살았을까요? 같이 살았을까요? 아주 귀한 보물을 숨겼단다. 아주 귀한 보물. 보물은 물건이어야 되는데, 노력의 상징적인 단어인가? 상징성 있는 단어인가? 자, 농부는 무슨 병? 아들. 자, 숨겨도.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숨겨졌을까요? 스스로 찾도록. 귀한. 그렇죠? 노력이 귀하죠. 너희들 그걸 찾아 나누어 가지라고 했어. 나누어. 그래서 다 가지기를 바라는 거구나. 나누어 가지니까. 아버지 그 거물이 뭐예요? 급하게 물어봤죠. 그렇게 물어봤으나 이미 숨을 놓은 공물은 아무 말도 없었다. 세 명의 아이는 당장 장례식도 안 치러 갔네요. 당장. 분명히 그 몸은 땅에 묻혀두었겠지. 그래서 묻어두었다고 했잖아. 묻는 거는 땅밖에 없지. 밭에. 아들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마구는 포도나무는 안 해치고 막 이것저것 계획적으로 찾아야죠. 금속 탐지기 뭐 이런 거 쓰면서 구석구석 뒤지느라고 온통 흙을 뒤집어 놓았어. 김매기 한 거네요. 보물이라는 건 없었다. 얼마나 찾았을까요? 이거 없다고 판정되는 깊이 팔 수도 있잖아요. 깊이 팔 수도 있잖아. 실망하여 세 명의 아들은 삽과 곡괭이를 내던졌다. 파헤치다가 포도나무 뿌리가 상하면 포도 망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야지. 나무 뿌리가 아래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포도나무는 다 뽑지 않나?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단단한 데 때리고. 그러나 그렇게 포도나무를 갈아 놓아서 그해부터는 싱싱한 포도가 열렸다. 아주 굵고 탐스러웠다. 그렇죠? 세 명은 아들들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파서 병와서 못해서 이렇게 밭을 관리 못하는 시기가 있었나 보죠. 그게 있어야죠, 시기상으로. 그래야 그해부터 다시 싱싱한 포도가 열리지. 땅을 갈면 포도가 왜 잘 열리죠? 땅을 갈면 물이 잘 통하고 수분을 잘 흡수하니까, 그 다음에 잡초도 안 나니까, 다음에 날씨 등 이유로 포도를 망쳤으면, 포도 망치면 어차피 망치니까 아버지 복물에 대한 깨달음을 못 얻겠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다시 이 문제에서 농부는 성실한데 아들이 게으르다는 것은 농사는 잘 졌지만 자식 농사는 실패했네요. 농부가 마지막 교훈 아니면 아버지 유언을 분석하고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한 이유,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을 하죠. 유언을 하면서 보물이 묻혀있다. 아버지가 그걸 꿀돌이 하나 하고 돌아가셨네요. 귀한 보물이 땅에 성령님이 포도밭에 묻었다고 그랬죠. 말을 분석해보면 아주 귀한 보물을 숨겨두었단다. 묻었다고 안 했구나. 묻었다고 안 했구나. 포도밭이니까, 포도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무처를 숨겨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유언을 해도 정교하게 묻어있다고는 안 했으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귀한 보물을 찾으려고 포도나무를 다치거나 포도나무를 뽑았다면, 다 뒤집었다면 그럼 줄거리를 변경해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아들들이 포도나무는 아버지가 농사짓던 거라 좀 지켰고 그게 먹을 거니까 생겼나요? 근데 어차피 포도가 안 열리면 생산성이 없잖아요. 생산성이 없고 상품성이 없으니까 판매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신경 안 썼을 것 같은데 포도나무 뿌리 다쳤을 것 같아요. 땅을 갈기만 하면 포도가 잘 열립니까? 포도나무 가지도 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만 했네요. 근데 땅을 간다는 것에 농사를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는, 관리를 했다는. 근데 아이들이 실망만 해서 농사를 안 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연히 잘 열린 것 밖에 안 되네요.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포도나무의 특성과 이 농사 짓는 방법, 잘 열리게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보강해야 되고, 내가 아버지라면 유언을 어떤 식으로 남겼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자식 농사를 실패한 아빠가 이렇게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죽기 전이라 그런가요? 아들들의 내게 아버지라면 남기고 싶은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라면 노력보다는 항상 저라면 초심, 처음에 네가 마음 중심 갖고 가고 끝까지 해봐라. 그게 어떤 선택이라도.
그렇죠? 일관성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심전, 마음의 밭을 갈구하라. 그래서 한때 대학교 때 호가 심전이었는데 마음의 밭. 포도가 잘 열린다는 것을 보고 아버지 유언의 의미를 정말 깨달았나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근거가 뭘까요? 자, 아버지는 아마도 아들의 성격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포도나무를 해치지 않을 성격. 나중에 많이 열린 포도를 보고 전하라는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도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죽게 되자 아이들을 변화시킬 방법을 무던히 생각하고, 그렇죠? 게으르게 키운 아버지가 사력을 다해서 한마디의 놀라운 유언을 한 거죠. 자, 땅을 파헤치기만 했는데도 포도가 잘 달린 천운도 함께 했네요. 지극한 정성도 있었고 아버지에게 기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고. 다만 성실한 아버지의 게으른 형제, 아버지 잘못일까요? 자식 잘못일까요? 참 애매하네요. 토론도 해보세요. 귀한 보물을 찾기 위해 파헤치는 욕심꾸러기예요. 열심히 일하면 포도가 잘 열린다는 이 욕심꾸러기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좀 의문점이긴 해요. 자, 어쨌든 지혜를 가진 형제들인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게으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 정도의 유언을 할 수 있는 아버지와 그 정도의 비상한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게으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혜가 있는데 게으를 수가 없는데, 지혜가 있으면 성실하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데, 왜? 그게 지혜니까. 왜?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니까. 자, 문제 자체를 읽어볼 때 그냥 일상적으로 나오는 간단한 글, 간단한 덧글.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글로 읽어보는 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